저도 슈퍼는 가지만 기본적으로 장은 집사람이 보기 때문에 장은 안 보지만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시민들이나 주부의 목소리들을 통해 물가 상승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13일 달러 당 엔화 가치가 135.22엔으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재무상과 일본은행 총재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잇따라 장을 제가 안 봐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발단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지난 6일 강연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로다 총재는 일본 가계의 가격 인상 허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최근의 물가 상승과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도쿄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단골 가게에서 늘 사던 상품 가격이 10% 오르면 다른 가게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다른 가게로 가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작년 8월 57%에서 올 4월 44%로 낮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구로다 총재가 일본인들도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다음 날인 7일 오전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명하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 이후 기자단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도 모자라 8일 결국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여론의 문매를 맞은 건 최근 엔화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언 다음 날인 7일 달러당 엔화 가치는 133엔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3일에는 135.22엔까지 떨어져 1998년 10월에 147.64엔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올 들어서만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화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일 금리차가 줄어들었을 때는 엔화 가치가 완만하게 오르면서 환율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미일 금리차 2년 만기 국채 기준이 3.1%포인트로 2018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3%를 넘자 엔화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헤지펀드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통화연구소가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분석한 엔화의 이론 가치는 110엔이었습니다. 실제 환율보다 23% 평가절하됐습니다. 1973년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괴리입니다. 엔화 급락으로 고통받는 건 일반 서민들과 일본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세계 2위 자원 수입국인 일본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엔화 가치로 인해 원자재값 급등의 충격이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엔화 가치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인 1998년보다 8배 높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일본의 수입 물가는 사상 최대폭인 4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4월부터 5월 물가 상승률은 2.1%로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었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에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자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월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인 대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거나 살아가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2년 5월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는 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1% 많았습니다. 기업 도산이 1년 전 같은 기간을 웃돈 건 사실상 2020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백앤숍, 목욕탕, 세탁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게들이 주로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상장 식품회사들이 가격을 인상한 제품이 1만 개를 넘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먹거리란 먹거리는 전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30년간 물가가 오르지 않은 일본인들에게 생활용품과 식품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충격과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다 총재는 가계의 가격 인상 허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변화라고 발언한 겁니다. 조금 거칠게 해석하면 물가가 오르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됐다라는 셈입니다. SNS에서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지금 서민은 가격 인상을 허용이 아니라 강요당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라 등의 비판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구로다 총재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일본은행, 나아가 일본 정부의 공통된 생각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2013년 4월 취임 직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도입한 아베노믹스의 선봉장입니다.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로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일본을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시킨다입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 기업 실적을 개선하면 임금 인상, 소비 진작,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10년간의 대규모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과 반대로 엔화 약세를 감수하면서 일본이 금융 완화를 유지하는 이유 역시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구로다 총재도 일본은행도 일본 정부도 인플레를 내심 반겼던 이유입니다. 이 반가움이 가계의 가격 인상 허용도가 높아졌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틀린 말이 아니지만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발언이었습니다. 구로다 총재와 일본은행은 일본인들이 현재의 물가 상승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근거로 드는 게 강제저축입니다. 강제저축은 원래라면 사용됐겠지만 코로나19로 외출과 소비가 제한되면서 예금에 묶여있는 돈을 말합니다. 2021년 4월 일본은행의 경제물가 정세의 전망에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이때만 해도 20조 엔이었던 강제저축은 올 3월 말 55조 엔으로 2.8배 불었습니다. 일본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은행은 코로나가 수습되면 소비자들이 강제저축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개인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도 강제저축이 완충 역할을 해서 괜찮을 것이라고도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강제저축의 80%인 45조엔은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인 고소득층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1세대당 연수입은 400만 엔을 조금 넘습니다. 연수입이 400만 엔 미만인 세대의 강제저축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덕분에 주가가 오르면서 부유층의 자산은 더 늘어난 반면 영업 단축, 휴업, 휴직 등에 내몰린 서민들은 있던 저축도 헐어서 쓴 탓입니다. 실제로 총무성의 4월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세대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돈은 30만 4,510엔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습니다. 물가가 오르자 불안해진 사람들이 소비를 더 줄인 결과입니다. 구로다 총재는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강제저축을 근거로 일본인들이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강제저축이 있어서 괜찮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엔화 급락이 대기업과 부유층,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데 일본 중앙은행 리더는 현실 감각이 결여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도 잡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은행 총재가 심각한 폭탄급 고백을 한 것이다. 사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경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한국처럼 IMF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일본은 재기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중국도 나토 회의를 두고 일본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런 나라에 누가 외교를 하고 싶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방위 능력은 실력도 예산도 세계 순위에서 헤아릴 정도로 충분하고 과잉이다. 방위비 배증 반경 능력은 만일 행사에 상대방의 핵공격을 유도하면 결국 다시 미국한테 부탁하는 꼴, 너무 어정쩡하고 좌충우돌이다. 방위비는 오히려 반감, 그 재원으로 외교비와 물가 급등 대책, 육아 지원과 연금 할증, 남아돌면 나랏빚 재정 해소로 돌려야 한다. 유일한 피폭국이 부끄러움을 참고 해구산을 쓰고 있는 경위나 목적, 군대가 없는 헌법을 수용한 상상을 초월하는 당시의 희생을 생각하세요. 기시다 씨와 아베 씨에게는 야당과의 싸움은 뒷전인 것이겠지요. 자민당 내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가 국민 생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아베 씨는 확실히 호소다 씨가 빠진 후에 자민당 최대 파벌회장이죠.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